125장이죠. 아까 1절이고 125장으로 나누셨는데요. 그 장별로 전부 다가 서설을 다 두었습니다. 그럼 1번 보면은 천지현황은 우주홍황이라고 밑에다가 뜻풀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흔히 쓰는 뭐예요? 훈과 음을 달아두었습니다. 그죠? 하늘천 땅지 그런데 원래 따지 그러죠. 그 다음에 거물현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가물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다가 다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검다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보면 하늘은 가물현이죠. 가물가물거리다. 이게 맞아요. 하늘이 왜 검습니까가 아니라 대답 그 질문한 것도 잘못이고요. 틀림없이 그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가물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그 지어낸 얘기라는 거 제가 틀림없이 맞아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 저거 거짓말이고 지어낸 얘기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그 선생이 공부하던 그 시절에는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으로 안 그랬습니다. 그럼 오히려 왜 가물거리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제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참 이제 구름 맑은 날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맑은 날, 정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면 뒤에 저희들 시골집에 보면 저 위에 그 제가 있거든. 하늘 쳐다봐요. 한참 쳐다보면 정말 가물거려요. 눈이 오는데 가물가물. 아주 창공이 그저 푸른 하늘에다 한참 쳐다보면 정말 가물가물거려요. 그 가물거림을 언제 느끼냐 또 애들 데리고 이렇게 풍선 주거나 들고 다니다 놓치잖아요. 그죠?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죠. 언젠가는 걔 터질 텐데 아무튼 그게 가물가물 멀다라는 소리예요. 밤하늘 그냥 여기서 밤하늘 개념 아니에요. 가물가물거리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검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하늘에는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래서 검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우리가 신묘하다, 현묘하다라고 할 때 알 것도 같은데 가물가물한 거죠. 그게 현묘하다죠. 그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보면 정말 알아요. 아, 가물가물거리다.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천지현황이라고 하는데 천년이 지황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래서 어쨌는데 둘이 만난 거죠. 만나서 뭐 해요? 마음에 드니까 연애해야죠. 연애해서 잘 되면 또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자식도 낳아야 되죠. 둘이 만나서 자식 낳았죠. 낳아봤어요. 지금 집에 가서도 실험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실험해보셨나요? 누구예요? 실험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이에요. 선생님도 하셨군요. 잘 나오던가요, 색깔? 잘못 맞췄어요. 제 돈 콩알만하게 비율 잘못 맞춘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저 뒤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요새 우리 색깔에 우리색이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물감에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식으로 해서 황토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똥색. 황토색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체계가 없는가 봐요. 옐로우 브라운, 레드 브라운. 그 환정이에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우리는 옛날 황토색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옐로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옐로우 브라운도 아니고 레드 브라운도 아니고 중간색 단계가 딱 있거든요. 거기다가 까만색 조금 정말 섞으면요. 그 환상적인 저 의자 색깔보다 또 조금 옅은 듯 하면서 창색이 나오거든요. 그걸 척봐야 되는데 제가 전화 받고서 이제 알았습니다. 봤더니 색깔이 잘 난 아까 보실래요? 한번 색깔들 가져오셨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진짜 똥색이라는 황토색이 있을 때는 금방 착 나왔거든요. 애들이 쓰다 이렇게 버리는데 지금 색깔 체계도 지금 없어져요. 전부 다 색깔도 서양 방식으로 다 바뀝니다. 동양에도 분명히 채색된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저분이 다 하셨는가 봐요. 노란 색깔하고 까만 색깔, 그러니까 노란 이른바에서 옐로우 브라운은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황토색이라고 하는 이거 레드 브라운, 이거 옐로우 브라운, 얘는 그냥 노랑. 이렇게 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 황토색이 나와버리고 색깔 조금 옅게 하더라도 잘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의 황토색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노랑색에다가 그죠? 노랑색에다가 까만색을 섞으니까 이게 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까만색하고 섞은 거. 그래서 야 이게 색깔 개념도 저렇게 해서 없어지는구나 싶은 것이 지금 이따 반에는 그림 하시는 분이 오시니까 뭐라고 좀 해야 되겠. 그분도 내내 이제 한지에다가
서국물감으로 이렇게 유체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가보면은 분명히 이쪽 거를 그렸는데 주역의 근거에서 이런저런 그림을 나타냈는데 색감이 영 아니에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변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뭐 그림에 본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설에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요. 보면은 우리가 서양에서 보는 그 하늘, 그죠? 걔네들이 볼 때 걔네들도 스카이하고 땅은 뭐라고 하나요? 스카이하고 대비되는 게 그냥 어스로 하나요?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는 또 헤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카이 개념이 천이 되고, 아니 걔네들의 참 스카이 개념이 우리의 천이 되고, 그 다음에 헤븐 개념이 하느님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것, 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체가 되는 것이고 용이 되는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 초창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제 천지를 혼돈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고 뭐 등등등등 나오는 창세기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거기 보면은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항상 절마다 다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역에 되게 건괴가 있고, 첫 번째 건괴는 아까 우리가 순 하늘괴 거듭거듭해서 세 개가 되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천지인 삼재가 있는데 요 자체 늘 음양이 있는 것이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고 양과 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표현하죠. 음양이 있고, 하늘의 음양이라 그러면은 땅에는 뭐가 되느냐? 강과 유가 있죠. 강유가 있고, 양에 해당되는 게 강이 되고 유에 해당되는 게 유가 되고, 이걸 아래 위로 할게요. 자,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강유가 있죠. 강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유가 위에 해당되죠. 똑같이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인의가 있습니다. 인이 있고, 자, 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개통으로 밟으면 조금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됩니다. 하나, 이렇게 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나온 순서라면 천지, 가운데에 사람이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이루어진 그 구성된 형태로 보면은. 그런데 또 어떻게도 표현해? 제일 먼저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그 위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생성된 순서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서로 간에 그 속에서도 또 음량이 있으니까, 자, 위에 하늘은 이렇게 되고, 사람, 땅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주면 안 되지. 어쨌든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되고, 사람이 되죠. 자, 요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이니까, 이게 강이 되고, 땅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유가 되고, 그죠? 유가 되고, 사람은 바로 뭐예요? 인이 되고, 인의가 되겠죠. 여기가 이 땅이 되니까, 맨 위가 되니까 의가 되고, 네 번째가 인이 되고, 하늘은 다섯 번째가 되니까 강이 되고, 뭐죠? 저기 양이 되고, 여기가 의가 되죠. 잠깐만. 제가. 자,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제가 이거 잠깐 하고, 초효, 이 1번, 초효, 3효, 5효는 양이죠. 양이 되니까, 강이 되고, 양이 되니까 여기가 의인이 되죠. 여기 사람만 바뀌었다. 여기가 세 번째가 되니까 인이 되고, 그죠? 인이 되고, 동방목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진 삼재라고 하면서 각각마다 뭐냐면은 음양이 있고, 강유가 있고, 인이가 있다라고 공자가 개사 설계전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기본적인 소성괴, 작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소성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6효로 이루어진 것, 그죠? 6효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대성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성했다,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대성괴를 표현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1년 12달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맨 처음에 순음으로 있던 땅, 계절의 변화는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순음으로 이루어지면 음력 10월이 되고 여기서 양 하나가 나오고 그죠? 11월, 12월, 그 다음에 정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다시 한번 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2달을 나타내는데 아직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바로 이 괴를 가지고 때를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경문화가 만들어낸 바로 뭐예요? 주역의 주역이라 할 필요 없죠. 이때는 역이죠. 역, 바꿀 역자 늘 바뀐다라니까 역에 바로 음양부가 최초의 글자의 시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이라고 할 때도 만물을 다 뒤덮고 있는 하늘 요 개념이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어?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온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천이라는 것 자체가 천지인 삼재의 뭐다?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 으뜸이고 그래서 그 하늘이 어쨌는데 그 하늘에는 뭐 가장 중심에 해가 있죠. 하루 해가 있고 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뭐죠? 1년 12, 열이죠. 10이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하루 해가 뜨고 지고 했다면 하루가 지나간 거죠. 지나가는 거 밑에 위로 올라가죠. 지는 거.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 해가 떴고 현재 그리고 과거죠. 그래서 건이라고 할 때 이건 현재 오늘이죠. 여기는 과거 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 그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시간을 주관하는 하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땅은 싹을 틔우죠. 또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시간을 주관하자 천진 삼재의 으뜸이 되는 하늘이라라고 하는 채로 표현할 때는 바로 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글자의 차이는 얘는 하늘천인데 얘는 하늘건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 착착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가 막히게 글자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기본 바탕은 뭐냐? 다 주역의 음양보호를 가지고 표현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하루라고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10간이 되는 거죠. 천간은 10간. 해가 이렇게 뜨고 지고 할 때 달이 몇 번 간다고요? 12번. 그래서 12지지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대단히 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10하고 12하고 관계 얘기해 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외웠죠. 그냥 절대로 앞으로는 갱 외우지 마세요. 그죠? 갱 외우지 말고 자 여기에다 그래서 천간 하니까 그러면 봄일 때 하늘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하늘은 일단은 천진 삼재로서의 으뜸인 하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느님 참 많이 찾죠. 여차마 하느님 찾아요.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아침에 보면 어디다 뭐 해놓으면 또 꼭 시 옛날에 누구 아침 뭐마다 시한수 보내듯이 시한수를 보내는데 고우라고 하면서 조선시대 때 어느 지방 관원이 비가 지긋지긋하게 오니까 이제 백성들 농사 지은 거 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우 저 괴로운 비 해가지고서는 쓴 시를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그게 언제 번역을 했는지 지금 오늘 올려놨다 그러면 요즘 오는 비를 가지고 표현했을 텐데 아 징글징글하게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 비가 고우예요. 기쁜 비죠. 희우죠. 저 남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야 얘네들 때를 갖고 제대로 좀 알고 좀 쓰지 하는 내용도 어쨌든 있었는데요. 아무튼 자, 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지현황이라 체를 아니 뭐 용적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내용은 천현이 지황이라 거기 본문 내용 중에 있을 겁니다. 천년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래서 지황이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뭐라고 썼나요? 주역 건괴에 대비되는 것이 지금 그대로 얘하고 짝 음양 그대로 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짝이죠. 그래서 배합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짝이 되는 게다. 그래서 배합했다. 배합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맨 상구효에 용전우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전우야. 용이
용전우야.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죠? 들판에서 전쟁이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용전우야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황이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뭐냐면은, 자, 그 현황자는 이렇게 되죠. 현황자는 거기 몇 번 65쪽에 세 번째 문단에 나올 겁니다. 아, 한자 모르니까 참 죄송.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상육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가보면은 이제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신 소상전의 내용입니다. 공자 해석, 소상전이 아니라 참, 그 문헌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 어양하면,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면 필전하나니, 반드시 싸우나니. 이때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괴하고 곤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니까 이걸 좀 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 저것들이 뭐야? 이때 이거는 인사적으로 해석해야죠. 음이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소인배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오로지 자기 권력욕만 있는 자들, 그런 소인배, 소인들이죠. 소인이 양에 대해서, 군자에 대해서, 저 자리 군자들이 자기 권력 뺏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면은 어떻게 돼? 반드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죠. 군자들이 자기 자리 넘볼까봐 미리 저놈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나니 위, 기, 혐오, 무, 양례라. 그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의심하니라,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혐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면은인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의심하고 정치가 잘못되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소인배들의 권력이죠. 기득권 권력입니다. 이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마침내 군자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소인배 권력과 지금 싸우는 내용입니다. 싸워가지고 그래서 하니 고로 칭용이라, 내가 임금이라, 용이라라고 하는 거 건괴에 보면은요. 건괴는 전부 다 용인데 최고의 이 다섯 번째는 비룡입니다.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두 번째는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해서 전부 다 용으로 표현하고, 후대에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전부 다 용으로 표현하죠. 하늘을 용으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을 그래서 용상, 용안, 용포 이렇게 해서 쭉 표현을 합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뭘 나타내냐면은 책력이죠. 달월이죠. 다시 말해서 매월 1년 해가 한 바퀴 삥 돌아가는데 달을 세우는데, 그죠? 1년 12달이잖아요. 그죠? 12달인데 순태음력으로는 1년이면 12일 모자라죠. 그죠? 12일 모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366일 또는 354점 얼마가 되고, 달은 12달인데 29일 달, 30일 달이죠. 1년 12달 가운데 반은 29일, 반은 30일입니다. 그럼 1년이 되면은 354일이니까 반올림해서 366이라고 차이가 대략 12일이 나요. 그러니까 3년이 되면 윤달 한번 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8년이 되면은 몇 번? 3번. 5년이면 2번 해서 대략 2년 반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갑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죠. 용은 하늘을, 변화무쌍한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글자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용의 뿔이다, 용의 몸통이다, 용의 비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용을 봤나요? 자, 용이란 그래서 책력, 달, 그죠? 월을 세우는 것인데, 자, 전복자, 이거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면 전복자죠.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몸기자죠. 그 몸에 뭐냐면 8세 3윤법을 표현하죠. 아니면, 그죠? 이 3번 윤달을 두는 방. 3년에 적어도 한 번, 그죠? 8세 3윤법. 이 표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용전우야니 그래 칭용언이라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력의 원리가 되고, 옛날에 임금이 맡은 가장 제일 큰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제일 큰 일, 책력이죠. 때를 알게 하는 것. 책력.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49번째 택화혁교 혁명교회 뭐냐면은 탕임금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탕무혁명이라 그래서 은나라를 세웠던 탕임금이 하나라 폭군 거를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인 그 폭군 주를 물리치고 주나라의 무왕이 혁명에서 주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 네. 그 탕무혁명에 대해서 공자가 후대 역사적으로 옹호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칠혁명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력을 다스려서 때를 밝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이 어진임금이라 그러면 가장 늘 주안점이 뭐냐면 백성들의 살림이죠.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삶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경제의 가장 기본 축이 뭐예요? 농사죠. 농사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가물 것 대비해서 저수지도 파야 되고 때도 정확하게 언제 씨 뿌려야 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폭군이 되면 뭐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아이 내버려둬라. 그냥 세금만 잔뜩 거두게 됩니다. 민생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책력이 어그러지면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엉망이 된 걸 다시 혁명을 해서 책력을 다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천문 봐가면서 이거 밝혀두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요, 가장 임금이 중요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관상대라 그랬죠. 관상대입니다. 관상감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거, 왕의 권력을 뺏어야 되죠. 너 더 이상 천자 아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왕 아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뺏어간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외교권 박탈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뭘 없애냐? 관상감을 없애버려요. 다시 말해 오늘날 기상청 천문을 보는 걸 없애버립니다. 너희들 더 이상 백성들의 왕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용이라라는 바로 책력이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임금이라라는 것이죠. 옛날에 저 용이다 하니까 그래서 칭용이라 내가 왕이라 칭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이 없음을 의심하고 군자가 없음을 의심하면서 소인배들이 어떻게 돼? 내가 왕이라 그러면서 끼리끼리 싸우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미리 류야라 그 무리에서 그죠?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소인배들을 물리치고 지금 양의 군자가 지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들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 피라라고 표현했고 근데 그 피를 뭐라고 하냐 현왕이라 했다. 현왕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지지 잡냐니 하늘과 땅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났다 이런 거죠. 만나서 그래서 천년이 지왕이라 그러면서 창색이었죠. 바로 창생구제라는 그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적인 비유죠. 창생구제의 그 뜻 있는 거. 음이라라는 건 소인배들이 판치는 세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이 없다. 지들끼리 그냥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창생구제라고 하는 거. 처음에 그 색깔을 꼭 한번 해보시라라는 것이 그것이었고요. 그 내용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66쪽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쭉 표현을 했고 왜 노란색인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69쪽에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나중에 저 낱글자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하늘천 해가지고요. 하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7가지로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 그래서 만물의 가장 위가 된다. 그래서 하늘은 천개, 천부라고 덮을 부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늘 개자, 뚜껑 개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개, 하늘의 뚜껑이라고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 해가지고 그죠? 시간적인 선천, 중천, 후천. 그 다음에 어제 그러면 작천, 오늘 그러면 금천, 명천 그러면 내일.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천지인 삼재 으뜸으로서의 하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땅과 대비하는, 그 다음에 사람과 대비해서 바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하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 개념으로서의 하늘도 있죠. 여차하면 하느님 찾아가면서 저기 뭐를 표현하고,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하늘이 무슨 뭐 생각이 있나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인격적 개념으로서의 하늘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이상적 개념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건이라고 하는 형이상적 개념으로서의 그 하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관하는 그 하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 거기 바뀌었죠. 호천하고 창천, 여름 하늘을, 봄 하늘을 창천이라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름 하늘을 거기 창천 그랬는데 걔는 호천이라 바꾸시고요. 거기 그 71쪽에 보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호천으로 돼 있죠. 그 호천을 창천으로 바꾸시고, 그 외에는 여름 하늘, 그죠? 창천으로 바꾸시고, 그 여름 하늘에 있는 창천을 호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푸를 창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일자가 위에 있는 것이 그 여름 하늘 호, 큰 하늘 호, 그 다음에 가을 하늘은 민천, 겨울 하늘은 상천, 이렇게 되죠. 상천. 아래 있다고 아래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평면을, 무슨 얘기냐면, 자, 하늘은 하늘이다 땅이다, 이게 전부 다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을 평면으로 그리려면 2차원이죠.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으로 그릴 때는요, 그러면 우린 좌우가 되고 위아래가 나오죠. 그죠? 위아래가 나오는데, 하늘이 위아래가 있어요. 다 하늘이죠. 그런데 어쨌든 위도 하늘로 나타내죠. 그럴 때 우리가 위 그러면 좋은 거죠. 아래 그럼 밑으로 밟히는 거죠. 그 위는 좋죠. 좋은 걸 위로 올리겠죠. 그러면은 문화에 따라서 좋은 방식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유목문화는 깜깜한 밤중에도 어쨌든 움직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뭘 봐야 돼요? 북극성 봐야 되죠. 북극성.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높이는 게 뭐예요?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요걸 위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긋죠. 남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북극성 별 볼 일 없죠. 선생님 들어와서 씻고 자야죠. 피곤하게 왼종일 일했는데, 그죠? 북극성 볼 일은 누가 있느냐? 저 임금님 옆에서 쟤네들 녹을 받아먹고 살려면 백성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를 관찰하고 밤중에 잠 안 자고 별자리 관찰하는 요 사람들은 요거 봐야 되죠. 그게 백성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실은. 그런데 백성들 위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가 올라간다? 남쪽 위로 가죠. 남쪽에 자연이 동쪽 이렇게 해서 북쪽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서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아침에 떠서 서쪽에는 들어가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3차원을 2차원인 평면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면 다수가 뭐를 가장 중요시하는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문화와 그저 농경문화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요 개념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이나 무심코 우리가 그림 그리거나 할 때 그걸 금방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왜 그 심리 상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무심코 하는 말들은 이 사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쭉 깔려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른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유목문화 이 방향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 헤매야 되고, 그죠?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이었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죠? 지금 바뀌었지.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천몇 년, 20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졌을 뿐이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틀리다 그러면 아니죠. 그때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서로 간에 그 다름, 요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통적인 건 뭐냐? 방향빛이 다 똑같더라. 중앙은 같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살펴보시고 가다가 이제 읽으시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와서 꼭 설명해 주셔야,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일이 다 갖다 놓고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계속 나갈 겁니다. 그거 보면 특히도 주역 건기에 보면은요, 그 어디냐, 70쪽 한번 보실래요? 70쪽에 네 번째, 그다음에 상대성 개념으로서의 하늘 해놓고요.
위에 주역 건괴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전은 자 글자도 하나 보세요. 단전이라고 할 때 단 돼지 어금니 단자입니다. 돼지 시자죠. 돼지는 입이 쭉 이렇게 벌려져 있고 옆으로 이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돼지가 입이 이렇게 길어진 거는 집돼지도 야생돼지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면 입이 길어집니다. 지금 뭐 특히도 돼지를 우리가 뭘로 비유를 하냐면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은 음물로 표현해요. 이 물괴. 어두운데 속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고요. 이걸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물을 기가 막히게 잘 찾죠. 산에서 가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 하느냐. 물 기운 냄새를 맡아가지고 킁킁거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파죠. 나무뿌리 팝니다. 그래서 물 찾아 먹어 얘네들은. 그래서 돼지를 그 여기 물귀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요거는 입이 툭 튀어나온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는 잘 자르죠. 그 막 뿌리 잘 자르듯이. 그래서 그 문왕이 하신 말씀을 주역의 괴사를 잘 끊었다. 탁탁 잘 끊어가지고 전부 해설을 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대제라 건원이요. 하늘은 크죠. 그죠? 단지 만물을 다 그죠 자라게 하는 그 하늘이니까 그래서 대제라 건원이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는 좀 공부해야 되겠군요. 시자에서도 한번 공부를 하긴 할 만물이 자시하나니 힘입어서 시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자시한다라고 표현했으면은 그 다음에 땅은 자생 그러니까 생이라 표현하는데 시라고 할 때 시자는 시작이죠. 이건 이제 인간이 의도적으로 지어내는 것이고 시한다라는 게 제일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계집여자죠. 계집여는 이게 바로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의 자궁 음이죠. 그 다음에 네모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다 이거죠. 무슨 글자예요? 같을요. 뭐가 같아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 무지무지 바쁠 거예요. 머릿속으로 뒹굴뒹굴 하지 말고 글자 보셔야 돼요. 뜻글자잖아요. 그죠? 뜻글자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물어본 초계는 그냥 뭐 머릿속에 눈이 딴 데로 가 있어요. 그죠? 생각하느라고. 여는 여와 네모는 같다예요. 남자의 양에 비해 남자는 양이라면 여자는 이거 음이잖아요. 그죠? 자궁은 비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 음은 담는 곳입니다. 그죠? 이거 얘도 음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미에서 네모는 뭐예요? 동그라미가 양이면은 얘는 음입니다. 둘 다 음과 음으로 같다예요. 근데 같은 게 뭐냐 뭐 몰라요. 같을 사자도 있는데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럼 같을 사인데. 천지인 삼재죠. 천지인 삼재. 그죠? 여기하고 이거 사람 다 같다라는 같을 사자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구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와 여는 음이죠. 여는 사람의 음이고 네모는 바로 땅을 표현하는 거죠. 천원 지방에서 이제 같은 게도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까 건은 하늘은 양이죠. 받아들여서 음에서 뭐가 돼요? 잉태하는 것이죠. 요 네모라는 것이 마늘 모자 사서로울 사이 뭐가 하나 요만큼 이렇게 쥐어지는 거예요. 그죠? 잉태한다의 잉태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 붙이면 이거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생명체가 이제 비로소 뭐예요? 속에서 싹 튼다 이 소리입니다. 속에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다 육달을 쳤으면 뭐가 돼요? 이게 이른바 태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치수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치수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정치는 바르게 한다는 거죠. 잘못되면은 두루두루 그죠? 칠복자 해가지고 그래서 정인데 정은 바르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인데요. 그게 정사입니다. 근데 정사보다도 우리는 뭘 주로 한다? 정치라는 말 쓰죠. 농경사회니까 물을 다스려야 돼요. 서양 애들 정치는 뭐예요? 영어로. 제가 다른 말은 모르고 영어로. 걔네들은 정치. 맞네. 폴리틱스 이렇게 되나요? 폴리틱스 맞죠? 맞나요? 갑자기 제가 정치학과인데 폴리시 정책이죠. 또 여기서 또 나오면 또 뭐예요? 폴리스
이거 경찰이죠. 경찰,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뭐냐, 범법행위가 있는지 아니한지 그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까 여기 유목문화라 그랬죠. 유목문화는 내가 저기서 양치기, 얘네들 자기 혼자서 살 수 있어요? 걔를 양치고 소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가죽 벗기고 고기 아니면 통째로 가져와서 어디서 팔아야죠. 저작거리에서 팔아야 돼요. 농경문화는 내 집에서 다 키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제 어차피 여기도 시장 경제가 생겨나는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갖고 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옷감 뭐 먹을 것 다 받고 갑니다. 그 시장 그 속여 먹는 놈들이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양의 장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뭐예요, 눈속임 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맹자 때 보면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방범 활동이에요. 얘네들은 감시 감독.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다양한 인종들 집단들이 모이니까 경찰권 대단하죠. 웬만하면 그 경찰이 사람 죽여도 걔네도 뭐라고 안 해요. 총 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경찰이 당연한 자기 임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경찰이 아무리 총기 소지하고 필요할 때 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 최고 간부 옷 벗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엄청난 문화권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 야, 우리도 그래, 괜찮아요. 문화권 차이가 났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경찰 국가예요. 경찰 국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죠? 요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면 이거 교화해야 되죠. 요 글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죠? 그래서 매로 때리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교화를 시켜야죠. 여기에 뭐가, 요거 들어가죠? 요거 칠복자예요. 칠복자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느냐? 북고자 들어가는 게 이거죠? 북고자. 요렇게 들어가고, 그죠? 북고자. 북고자도 요렇게요. 이거는 열십자도 같은 겁니다. 가지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건데, 가지지자, 칠복자로 해서 뭐 하느냐? 북두 들이면 어떻게 되지? 신나죠? 우리 춤추는데, 노래하고 춤추는데 북두 고수가 잘해야 되죠. 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알쏘알쏘 춤춥니다. 춤추다가 또 신나면 또 뭐예요? 노래 부르죠. 고무이가. 고무시킨다가 이거죠. 잘하도록, 그죠? 잘하도록 고무시키고, 그러려면 뭐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황하문명권은, 농경, 특히 황하문명권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뭐가 발달되어 있다? 학교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차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셔야 되는데, 아, 교육을 시키는데 칠복자가 있으니까 사랑의 몇 센치로 때려도 된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다면 이제 별도로 회초리 형벌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의미 아니에요. 그죠? 교무시키고, 그저 격려시킵니다. 그래, 잘한다고 칭찬하면 누구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잘한다, 잘하면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혼낸다. 혼내면은 머리 다쳐요.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애들은 정말 칭찬하면서 살살 꼬시면은 잘 회유를 잘 시켜야 되죠. 살살 잘 달래가지고 교육시키면 굉장히 진일보합니다. 그 공자의 제자였던 안현희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죠. 선생님은 참 살살 나를 잘 달래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은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그저 잘 교화를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치라고도 바르게 하도록 교화시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최고 덕목은 바로 뭐냐면 덕으로서 인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사로서 인도하는 건 그건 하치입니다. 아랫단계.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인데요. 법으로서 하는 것은 하치가 된 게고, 가장 중요한 것이 덕으로서 교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천이라고 하는데, 대제라 건원이와 만물이 자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늘의 큰 덕으로, 그죠? 하늘이 끊임없이 베풀어줘. 큰 덕으로서 모든 만물들이 다 이렇게 비롯된다, 시작된다라고 하듯이 정치도 뭘 닮아야 된다? 하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주역이나, 주역은 당연히 그렇고, 천자문도 하늘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저 동떨어진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들도 하늘처럼, 그죠? 무한히 베풀어줘라. 뭐 하라고? 두루두루 잘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 닮았냐? 하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곡